필립 코틀러 마켓 4.0 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건을 어떻게 구매하시는가요? 일단 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스마트폰을 구매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어떻게 보통 구매하시죠? 네, 보시면 그렇죠. 뭐 예전에는 아마 물건을 사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광고 보고 어떻게 해요? 제일 이제 뭐 직영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물건 긁어버리는 거죠. 사는 거죠. 예전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쵸? 지금 어떻게 하냐면 정보를 모으고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냥 그걸로 단박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인들한테 너 그거 사봤어? 그거 물어보는 거죠. 그 쓰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 또는 후기를 보는 거죠. 후기. 그렇죠. 저희 아이들 핸드폰 사줄 때도 후기를 봐요. 저는. 후기를 보고 이게 필요한 기능이 있는가 없는가 빠졌는가 모델별로 그리고 똑같은 되게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 모델별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평가해 놓는가 그런 거 참조하죠. 그리고 또는 뭐 가족들이나 가장 가까운 지인, 친구에게 물어봐요. 이게 핵심이에요. 친구한테 그거 괜찮아? 이게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자기도 그거 좋다고 야, 이게 중요해. 동기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격 비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보고 최종적으로 뭐예요? 사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이거를 요즘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브랜딩한 것들을 하는 입장, 소비자의 입장이 아니라 브랜딩을 하는 마케팅 입장에서 쓴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들을.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런 과정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요즘은 요청을 하잖아요. 참여하라고. 후기 또는 그 뒤에 뭘 사도 중고를 매매해도요. 후기를 작성하면 신용을 높여줘요. 평가를 높여줘요.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옹호자로. 결국은 그거를 이제 OA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걸 인지해서. 그렇죠? 인지해서 이게 A자로 이제 영어로 다 써서 그런데 advocate 용어까지 옹호자들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쓰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부분이 좋고 이런 부분이 좋다. 정말 좋은 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 악플을 달면 댓글을 쓰죠. 무슨 얘기냐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옹호까지 만드는 과정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책을 처음 받아들이시고 마케터들이 아니시라면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사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분석해서 결국은 행동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가게끔 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쪼개서 이제 나눠서 분석을 이렇게 짧게 아주 조그맣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그거를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원리와 사례와 여러 가지 것들로 다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동양적 사고는 그렇지 않죠. 이걸 이론이나 원리상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는 통찰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책을 읽기가 쉽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마케터도 아니고 브랜드를 런칭하는 사람도 아니라서 독서의 관점에서 이 책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계속 정리하자면 독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한 관점들 그리고 그의 핵심 개념들을 통해서 철학, 세계관을 이제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세상과 나를 이해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독서를 하게 되면 어렵다 쉽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배울 수 있고 어떤 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런 속에서 다양한 책을 읽어간다면 세상과 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변화가 이렇게 빠른 시기에 좀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크게 이 책을 두 가지 관점에서, 그 독서의 관점에서 좀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분의 통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초연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IoT 시대. 선생님 합시다. 안 좋아지네. 예. 초연결 시대가 됨으로써 말미암아 어떻게 그러면 이제 마케터들, 물건을 팔 사람들에게 그럼 주목해야 될 점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연결 시대가 돼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게 있죠. 무엇이냐면 사람들 안 변하잖아요. 사람들 욕구도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욕구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온라인 디지털화 됐지만 온라인에서만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케팅 역사에서. 이거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택트가 기본 본능이라고 했잖아요. 만나고 뭔가 이야기하고 뭐가 나누고 이게 교감이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온라인에서 하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옴니 채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채널을 통해서 이제 항상 접속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거. 그래서 요즘 우리가 잘 아는 쿠팡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단순하게 이제 처음엔 그냥 디지털 쪽에 강화된 것 같지만 연결을 중요시해서 하는 부분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커머스가 원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전 단계가 그거잖아요. 공동구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이제 입점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편하게 팔 수 있게끔 하다가 커머스에서 이커머스로 온 거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이제는 욕구가 뭐냐면 온라인에서만 뭘 하다 보니까 초연결 시대에는 오프라인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쪽에서 보면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이게 변하지만 마켓 3.0에서 설명한 것들이 그대로 다 이어져 가고 있어요. 인간을 정말 중요시되고 인간 감정이 중요되는 것.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더 이해가 가리라 생각해. 이게 이제 초점이 변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수직적에서 수평적으로 어떤 독점적인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한꺼번에 다 했던 것들이 이제 수평적 참여를 통해서 뭔가를 좀 더 만들어내는 마케팅. 그리고 포괄적인 걸로 조금 더 변하고 그리고 사회적 연결이 더 중요해진 거죠. 이미 얘기한 것처럼 주변에 SNS를 활용하는 광고가 훨씬 많아졌잖아요. 이제는 타겟팅 광고라고 해서 그렇게 광고하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사회적 이게 SNS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페이스북 가치가 그렇게 회사가 높냐면 이게 핵심이죠. 사회적 관계망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뭔가 의사결정, 심지어는 뭔가 살 때도 후기나 이런 게 중요해진 거예요. 광고가 중요해진 게 아니고 광고로 때려가지고 막 때려서 하기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더 유튜브 스타가 더 유명하다며요. 헐리우드 스타보다 요새는. 네, 잘 모르시죠? 유튜브 스타가 훨씬 더 유명할 수 있대요. 유명한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먹방 중국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한 번 하면 몇십억 파는 건 아무것도 아닌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긴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로 초연결 시대가 되면서 이동하는 거죠. 왜? 모바일 때문에. 모바일의 핵심은 뭐냐면 간편하게 들고 다니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특징이 생긴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TV나 홈쇼핑 이런 데서만 접할 수 있었던 것을 그냥 핸드폰에서 전부 살 수 있는 방식으로 돼버린 거죠. 초연결 시대에는 모두가 연결이 되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해지는 것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이제는 예전에는
뭔가 지혜를 주고 통찰을 주는 뭐 이렇게 이거 하면 돼 이렇게 이게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죠. 참여하고 기술이 발전하니까 얼리 어댑터들에게 훨씬 더 중요해진 겁니다. 마케터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젊은이들은 뭔가 도전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뭔가 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더 훨씬 영향력 있는 층에서 주목해 봐야 된다. 그리고 여성들이 예전에는 뭐 남성들이 다 결정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뭐 가정 경제도 다 여성들이 하고 투자도 다 여성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소비의 상당 부분은 여성이 하잖아요. 남자는 뭐예요? 열심히 벌고 소비는 누가 해요? 여성들이 하잖아요. 남자들은 막 이렇게 비싼 거 명품 안 걸자 요즘은 또 다르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자기들을 위해서 30대나 이런 분들은 또 명품도 갖는다고 그랬다. 남자들도. 뭐 여성들이 다 소비를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영향력 있는 그룹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네티즌이다. 오히려 디지털 유목민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미 왜 초연결 시대가 되니까 항상 연결돼 있고 하나에 뭉쳐서 어떤 힘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미치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 SNS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앞으로는 기업뿐만 아니라 1인 기업도 마찬가지로 SNS를 좀 더 사회적 관계망, 네티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내가 네티즌과 함께 뭔가를 참여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연결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중요하고 원래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씩 변화하는구나.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적용해 갈까? 이것이 파는 걸로 되면 마케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응용해서 콘텐츠를 만들면 콘텐츠 메이커가 되는 것이고 그 타겟팅도 콘텐츠가 이런 분들에게 여기 그룹에게 타겟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콘텐츠도 파는 거니까 어차피. 그렇죠? 그럼 뭐 인간은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 둘로 나눠지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뭐 기업에 다니면 저희는 노동력과 시간을 파는 거고 내 아이디어와 모든 지식을 파는 거잖아요. 강의를 하면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콘텐츠를 파는 거고. 그러니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둘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크게. 그렇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케팅은. 이런 것들을 다 뭐 짜서 이런 순서를 밟아서 이런 하기보다도 큰 개념에 주목해야 될 세상은 뭐냐? 내가 무엇인가 일하고 힘을 다해서 뭔가 할 때에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마케터의 관점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독서를 하면서도 굉장히 배울 점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미래학에서 이제 존 나이스비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콘텐츠가 중요하다. 이야기, 스토리.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스토리를 보고 그냥 뭐 소설 보고 그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스토리를 만들고 그거를 유통하고 그럼으로써 점점 더 인지하고 호감하고 그리고 질문하고 그리고 그걸 구매 결정하고 옹호자들로까지 가는 거죠. 지금은 옹호를 해야 되는 거죠. 옹호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케팅도 이제 노이즈 마케팅 하는 건데 재미난 건데 뭐냐면 이제 마케팅의 역설 중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이제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룹, 나를 좋아해 주는 그룹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안티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브랜드들은 안티가 상당히 20 몇 %가 있잖아요. 그 안티를 잘 이제 이거를 뭐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안티가 생김으로써 옹호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우리 정치에서 이걸 많이 응용하잖아요. 그 노이즈 마케팅인데 사실은 막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안티가 막 생기면 뭐예요? 옹호하는 지지그룹이 더 결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런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느냐,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것도 하나의 콘텐츠인 거죠. 이슈화 시킬 수 있는 콘텐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까 이제 뭐 음식 재료를 파는 분의 이야기, 우리 사장님 얘기가 있었는데,
단순히 그거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게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거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콘텐츠가 있어서 그것을 가공하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 어떻게 관점에서 좋은지 단순히 그냥 뭐 이런 것이죠. 식재료라고 하면 그 식재료를 가지고 뭐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더 효용성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는 서로 참여하면서 유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유통을 물건을 유통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와 콘텐츠를 유통하게 해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걸 더 관심을 갖게 하고 인지하게 되고 호기심을 늘려서 결국은 그거를 구매하게끔 만드는 B2B면 B2B, B2C는 B2C. 저는 쿠팡을 주목하고 쿠팡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기업 가치가 놀랍게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쿠팡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IT 회사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상장하면서는 이커머스라고 자기가 명확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지향점이 겨우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제 플랫폼 시대를 얘기하는데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 안에서 무엇인가 하게끔 딱 구축하는 거잖아요. 쿠팡의 무서운 점은 그거예요. 뭐 이거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업을 저는 관계없어요. 저는 그리고 그 기업이 하는 회원제에 돼 있지도 않아요. 이제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얼마를 내면 그거를 무료로 배송해 주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함으로써 그 플랫폼 안에 락인 시키는 거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1,400만 명이 여기서 구입을 했대요. 근데 하면 할수록 거기에 락인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애플 제품은 한번 사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핸드폰, 그 다음에 뭐 PC, 그리고 모바일, 앞으로 애플 카를 만들면 그 콘텐츠를 거기서만 소비할 수 있거든요. 다른 안드로이드 진영으로 못 가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높은 가치, 아무리 비싸게 얘기를 해도 충성도 고객이 높아지면 옹호자들이 높아질수록 비싸게 얘기를 하면 더 좋은 거죠. 더 황홀하죠.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거니까. 근데 그걸 활용함으로써 중요한 거는 SNS에서 그걸 어떻게 재생산되고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어집지 않은 브랜드를 구축하면 이게 낭패를 본대요. 그거보다는 독보적 콘텐츠가 있냐, 독보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유통하게끔 서로 네티즌 속에서 유통하게끔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는 책은 좀 줄기와 핵심을 좀 보시려고, 개념들을 보시려고 노력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책이 어렵고 쉽고가 아니라 어떤 걸 배울 수 있고 어떤 통찰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질문.